슈퍼 센티네리언들의 장수 비결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100세를 넘어 110세 이상의 노인을 일컫는 신조어 바로 슈퍼 센티네리언인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초장수 노인들의 특별한 유전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 장수 연구소 소속 게이오대 히로세 교수 말에 따르면요. 105세 이상을 넘기면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5세 이상 노인들의 유전자 속에서 발견된 공통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당사슬 구조가 달랐던 건데요. 일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당사슬의 염증이 증가하는 반면 마의 105세 구간이 딱 지나면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슈퍼 울트라 기능이 생기더랍니다. 현재 일본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해 슈퍼 엘리트 만능 세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드는 궁금증은 과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해 계신 슈퍼 센테리언은 누굴까? 알아봤는데요.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수잔나 무사트 존스 할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무려 117세, 1899년 7월 6일 생으로 19세기에 태어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와. 존스 할머니가 꼽은 장수 비결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꼭 베이컨을 챙겨 드십니다. 100세 이상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에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6,000, 굉장히 많아요. 16,682명. 와, 난 몇백 명 생각했어, 지금. 정말 초고령 사회 맞구나. 우리나라 장수 나라입니다. 장수나라네. 한 기자가 전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특종 10위 발표합니다. 해외 부호들은 제2의 가족, 애완동물이 죽으면요. 부활을 위해 복제까지 한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개 복제 기술로 독보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복제개 스너피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첫 번째 고객 미국 A그룹 회장인 존 스펄링 박사가 2002년에 죽은 애완견 미씨 복제를 의뢰했는데요. 이전에 복제 동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연구팀인 미 텍사스 A&M 대학에 약 230만 달러를 기부까지 했지만 복제 실패. 그런데 결국 2008년 한국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참고로 죽은 지 한참 된 애완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줄기세포 연구소 등을 통해 애견의 체세포, DNA만 채취해 냉동시키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호들의 전유물 같은 애완동물 복제 선뜻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비용 때문입니다. 보통 한 마리에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 초반대입니다. 참고로 만약 애완견 복제 후 의뢰인이 복제 개에 대해 일란성 쌍생아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환불 요청은 받아줍니다. 저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저도 이제 또또라는 녀석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 녀석 복제해준다고 했을 때 그냥 같은 요크셔 테리어를 갖다 주면은 얘가 또또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 감정적으로 이제 네. 진짜 또또가 다시 부활해 왔다라는 느낌이 안 들면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참고로 복제견에는 네. 탐지견 같은 특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그거는 훈련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류의 개들을 복제를 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약간 그렇게 좀 충격적인 거를 전문적으로 좀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걸 던지는 보면서 거 무슨 잘하세요. 생각을 했냐면 이혼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요크셔 테리어 하나 키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애가 생각이 나요. 걔 어디 갔어요? 쫓아가 데려갔죠. 근데 이게 뭐 애도 아니고 개 양육권에 실패하셨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애도 아니고 양육권은 처음 들어봐. 이게 웃긴 게 다롱이 냄새가 생각이 나요. 다롱이었구나. 네, 냄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냄새 있죠. 네. 사실 다이아드는 들어봤어도 네버다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죽지 않을 수는 없어. 불멸입니다. 불멸. 어떤 동물이냐 바로 바닷가재가 나도 완전 오래 살 수 있다며 십장생 클럽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바닷가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허. 생물의 DNA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텔로미어가 다 닳아버리면 그때부터 급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텔로미어만 잘 보존된다면 늙지 않는다는 가설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닷가재는 이 텔로미어가 다 닳아도 다시 복구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천적에게 먹히지만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닷가재 신비를 취재를 열심히 하던 중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영생을 하면서 거대해진 바닷가재는 발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렵게 우리 P대학의 자원생물학과 교수님께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바닷가재들은 살면서 평생 탈피를 하는데요. 탈피 찬스를 다 쓰고 나면 탈피할 껍질이 없어서
죽고 마는 게 아닐까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영생이 가능한 거죠. 10일이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게 왜요? 우리가 왜 바닥까지 오래 사는 거 알아야 됩니까? 바닷가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토대를 알게 되면 네네네. 우리가 쥐 실험 왜 합니까? 네. 우리가 쥐입니까? 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바닷가재 그 유전자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아니 그거는 안타깝네요. 근데 탈피가 계속돼서 껍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전에 이제 죽게 된다. 뚱뚱해지니까. 텔로미어를 통해서 인간의 장수 비법이 좀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특종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전 세계는 지금 피 튀기는 피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혈액 제고가 필요한 양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요. 이 혈액 수입 비용만 한 해 무려 670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혈액난을 겪는 만큼 이 수혈 시장만 수십조 원 규모로 어마어마한 상업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미 많은 나라가 인공 혈액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인공 혈액의 장점, 일단 1년 가까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임상실험 결과가 없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받은 인공혈액은 없지만요. 영국 국민건강보험에서 2017년도부터 인공혈액 임상실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되면 대박이네. 대박이죠. 대박이네. 이게 노벨상도 노려볼 만해요, 이 정도. 네, 정말 이게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네. 급하게 정말 상처난 사람이 다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유명을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맞아서. 안 맞아가지고. 오. 장기 이식만이 마지막 희망인 환자가 국내에만 2014년 기준으로 무려 24,60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런 환자들을 위해 3D 프린터기가 일을 냈습니다. 그것도 이식받을 환자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단단한 물질만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요.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인체 조직같이 부드러운 물질도 3D 프린팅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인공 장기 가격까지 착하다고 합니다. $500, 하나로 약 57만 원이면 인공 장기를 만들 수가 너무 싼데요? 있다고 합니다. 자, 2014년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대학에서는요. 만성 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두개골 절반을 제거한 뒤에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두개골을 이식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전해주고요. 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본인의 조직으로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니까 그게 좀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 설전, 혀들의 전쟁. 혀들의 전쟁이 뭐야? 자, 여러분 인공장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죠? 자, 올해 2월 일본 오키야마 대학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공 혀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설암 등 불의의 사고로 혀를 잃으신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되겠죠. 자, 인공 혀의 원리, 어금니에 와이어로 인공 혀를 연결을 하고요. 기존의 혀를 움직이면 인공 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입천장에 닿게 되는데 이때 발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 2007년 당시 39세였던 영국인 남성은 3년 전 설암으로 혀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손목 부위에서 떼어낸 근육과 혈관으로 인공혀를 만들어 성공적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혀가 없으면 음식물을 삼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단한데 뭘 해도 머리 이식보단 낫다니까요. 아, 이건 실제로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속에 계속 쌓아놨을 아, 때 그거 되게 답답해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알겠습니다. 19이네요. 프랑켄슈타인 2017. 기원전 2000년부터 이어져 장기 이식의 역사, 심지어 내년 2017년엔요 심장, 간, 심장도 모자라 머리까지 이식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머리 이식술에 도전하는 남자는 바로 신경외과계의 프랑켄슈타인 박사 세르지오 카나베로입니다. 2014년 6월 미국 신경과학회 컨퍼런스에서 머리 이식술을 하겠다며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은 머리 소유자와 몸 기부자의 피부와 뼈, 동맥을 접합한 뒤에 두뇌와 척추신경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한가? 언뜻 듣기만 해도 초고난도 수술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 쇼킹한 수술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러시아 컴퓨터 프로그래머 말레리 스피리도노프. 한 살 때부터 척수성 근위축이라는 희귀병을 앓아왔고요. 약 30년간 전신불구 상태였습니다. 스피리도노프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까지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과학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싶다며 수술 결심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수술은
중국 하얼빈 의대 의료팀과 한국 의료팀까지 합세해 2017년 12월 중국의 하얼빈 의과대 부속병원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수술 시간만 36시간, 비용은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입니다. 한국인이 참여한다고요? 네, 한국인이 누가 참여하시냐면요. 네. 케이대 의학전문대학의 김시윤 교수신데 이 머리 이식 수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학회에 발표된 자료를 보고 세르지오 박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대요, 김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수술에까지 참여를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Perhaps, had he been able to transplant the healthy head of his friend, he would have saved his life. 기록상 최초로 냉동인간이 현실화된 것은 1967년 간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배트포드가 최초의 냉동인간입니다. 유명인 중에는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라 불리는 레전드 테드 윌리엄스가 냉동 보존돼 있습니다. 저 사람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체 냉동 보존 서비스 기관 바로 A재단인데요. 예약한 회원 수만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그것, 냉동 인간이 되려면 얼마가 드느냐? 비용 문제일 텐데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보통 전신 보존에 15만 달러. 냉동된 고객은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넘게 장기로 묵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 부위 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 770달러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상상 속의 SF 아니, 소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회사가 네. 있다고 하니까.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영상은 본 적 있어요. 네. 얼렸던 물고기가 한참을 지나서 녹이니까 다시 물을 헤엄치고 이런 건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물고기보다 신체 구조도 복잡하고 훨씬 더 큰 인간이 이게 캡틴 아메리카를 다시 해동시켜서 돌아다니게 하는 것처럼 네.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거죠. 영화가 아닌데. 지금 물고기 얘기하셨는데 올 2월에 실험용 토끼의 뇌를 냉동 보존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별 손상 없이 되살렸는데 해동된 뇌를 관찰해보니까 온전하게 세포막, 신경 연결 부분 완벽하게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적용될 날은 시간 문제죠. 나사 나사가 미용 왜 가? 자, 생명 연장의 꿈 그리고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나사의 은밀한 움직임 저 오상진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최근 나사의 연구 트렌드 포인트는 바로 안티에이징입니다. 자, 일명 10살이 젊어지는 우주 음료 들어보셨습니까? 와, 먹고 싶다. 우주음료. 자, 화제가 된 건요. 당초 우주인을 방사선에서 보호하고 비타민 공급을 위한 음료로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성분을 알아보니 코코넛 과인 쿠프아수, 아세로라, 암베리 하루 2잔씩 4개월간 음료를 마셨더니 기미 죽은 가스팟이 30%, 주름은 1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로 가면 안 늙나요? 실제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은 우주, 한 명은 지구에서 쌍둥이 형제가 실험을 했는데 쌍둥이가? 우주에 있던 형이 키가 5cm가 늘었고요. 중력 때문에 허리가 이제 우리가 눌려 있으니까 눌리죠. 네. 또 지구에 온 순간 또 키는 다시 줄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난 중력이 나한테만 오나? 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건지. 네. 키가 줄어요, 요즘에. 조선의 장수 직업군 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특수 직업군에 들어가면 장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무려 14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와. 대체 무슨 직업일까요? 뭘까요? 저는 이제 답을 아, 유추가 가능합니까? 네. 네, 환관입니다. 에이, 진짜. 환관이 네, 어쩌라고 지금. 양세계보라는 족보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환관 내시 족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시는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 이거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씨를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안 되잖아요. 당시 환관들은 아내도 없고요. 네. 양자도 입양해서 가족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또 구성이 되는 거니까. 양자가 되는 거. 환관 81명과 동시대 양반 2,58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봤더니 환관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70살. 그중에 3명은 무려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무려 14년이나 더 살았고요. 왕들의 평균 수명 비교하면 무려 24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노화를 가속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만 밝혀지면 생식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명은 길어지는 약이나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환관이 되자는 겁니까? 환관이 되자. 저는 그렇게 사느니 내일 죽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환관으로 250살을 사느니 저 일주일 뒤에 죽더라도 남자로 죽겠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생식 기능은 유지한 채 오래 사는 방법을 제 말이 그 연구하잖아요. 말인 겁니다. 아니 근데 남성 호르몬이 신체 구조상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기사 손을 그쪽에 대지 마시고요. 네, 지금 오상진 씨가 지금 지적하는 거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탈모가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 그건 당연히. 그래서 탈모 치료제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남자 탈모약은 여자는 손도 대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남자 호르몬을 억제하는데 여자는 왜 손도 대면 안 돼요? 그 약에 보면 써 있어요. 만지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네, 주의사항이 정말 여자들은 손도 대면 큰일 나요. 어, 근데 이거는 개발돼도 참 내가 먼저 먹어보긴 참 그렇다. 사실상 환관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대박. 그래 내가 할게. 조선시대 장수 비밀 조직 삼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삼두회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데요. 뭐 워낙에 해박하시니까 삼두회 들어봤습니까? 아, 저는 뭐 옛날에 로마 시대 왜 삼두정치. 삼두정치 이런 그렇지.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요 두가 과연 무슨 부일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장수 조직인 삼두회를 만든 두령이자 행동대장은 성호사설로 유명한 조선시대 유학자 이익입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지봉유설 누군지 기억납니까? 지봉유설. 아 지봉유설. 지봉유설 기억해야 돼요. 지봉유설. 지봉유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안 나요? 저도요. 이거 뭐더라? 이수광의 지봉유설. 조선시대 어떤 성리학자들. 너무 뭐더라. 이익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83세까지 장수를 누렸습니다. 진짜 오래 살았다. 이익이 이 삼두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다름 아닌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잡곡밥과 나물 위주로 강제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콩의 맛을 들여버린 거죠. 삼두가 콩입니까? 콩두죠. 예. 그렇게 만든 게 석삼의 콩두, 바로 삼두회입니다. 이 삼두회 서클 활동은요. 콩죽, 콩나물, 콩장 이 세 가지 콩 요리를 먹으면서 그 후기를 시로 예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반숙가라고 합니다. 반숙과 뜻이 뭐죠? 절반 반의 콩숙의 노래 같죠. 하늘이 오국을 내리매 콩이 그중 하나인데 그 중에 붉은 콩이 더욱 좋다고들 한다네. 쌀과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어 가마솥에 푹 찌니 김이 뭉게뭉게. 좋다. 늙은이 젊은이 나누어 다투어 숟가락질하니 동시에 씹음에 입안 가득 향기로다. 콩 먹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이로부터 고기 맛을 잊은 지 오래이니 잉어와 농어 맛은 자랑하지 말게나. 야, 근데 진짜 감수성이 정말 대단하시네. 대단하죠. 근데 잉어와 농어 맛을 자랑하지 말게나 정도. 이거 뭐 산의 진미보다 콩이 더 낫다는 그렇죠. 거. 4세기를 산 남자. 중국바로 하면 리칭윈 씨입니다. 리칭윈. 1677년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고요. 1933년 사망했습니다. 17, 18, 19, 20세기까지 무려 4세기를 산 리칭윈. 총 256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술가이자 약초의학자였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구기자, 인삼, 하수오 이런 여러 약초를 자주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리칭윈의 얼굴 좀 보자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혹시 전설 속의 인물 아닌가요? 사진 보시죠. 예. 아 정말로요? 이게 겨우 한 장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진이라는 게 동양에 전해진 거는 거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사진이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거죠. 조금만 파이팅 하셨으면 스마트폰도 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래서 이분이 대략 250살 정도가 됐을 때 찍은 사진이 이거라고 합니다. 장수 비결은 늘 채식한다. 첫째. 둘째는 늘 마음을 평온하고 낙관적으로 유지한다. 셋째, 구기자차를 늘 마신다. 이런 구기자 재미가 먹어야 돼요. 구기자가. 구기자가 몇 번 강조가 되잖아. 구기자를 먹어야 돼요. 이런 떠도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신선설까지 제기됐던 이청훈의 수명이 팩트로 보여지는 이유. 중국 청두대학교의 우충치해 교수가 1827년 청나라 황실이 리칭윈 150살 생일 축하연을 또 1877년에 리칭윈의 200세 생일 축하연을 열어주었다라는 공식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250살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어떤 나이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구기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기자밖에 없어요.